네, 당신이 공유해주신 그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랑 시장 보고서들, 보니까 정말 신호들이 막 엇갈리네요. 시장이 뭐랄까 관망세다 이런 진단도 있는데 또 어떤 지역은 과열됐다 그러고 정책 변화 기대감이랑 우려도 교차하고요. 참 복잡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들만 좀 뽑아내고요. 상반되는 전망대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찾는데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지금 시장 상황 진단부터 한번 보죠. 거래량이 확 줄었다. 이런 뉴스 많잖아요. 근데 당신이 주신 그 YTN 자료에선 이게 좀 재밌는 지적이 있더라고요. 3월 거래량이 워낙 이례적으로 높아서 4월 감소폭이 커 보이는 거다. 뭐 이런 거죠. 네, 맞아요. 통계적인 착시일 수 있다. 실제로는 작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. 꽤 다른 해석이죠. 네,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자, 매도자 서로 눈치 보기에 팽팽한 건 맞아요. 그 관망세라는 거요. 근데 동시에 또 주신 조세금융신문 자료 보면 서초나 강남 이쪽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.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도 나오고 온도차가 아주 극명해요. 그러니까 단순 침체다, 과열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군요. 그렇죠. 그야말로 혼조세. 네.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뭐 KB 보고서 같은 데서는 급격한 폭락, 경착륙보다는요,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연착륙 가능성을 더 높게 보더라고요. 연착륙이요? 네. 근거로는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, LTV라고 하죠. 이게 과거 위기 때보다 낮고 연체율도 아직은 안정적이다. 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면 이게 당신이 주신 자료들 안에서도 전문가들 의견이 정말 확 갈리던데요. 그 부티프리 인터뷰에선 하반기에 매도 물량이 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냥 급매울이 아니라 낮아진 가격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늘 거다. 이런 예측이라서 좀 더 눈길이 갔어요. 공급 부족 논리랑은 좀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런 주장이 있죠. 반면에 또 연합인포맥스나 KB 자료에서는요, 고금리 부담이 크긴 하지만 급매물이 막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. 이렇게 분석해요. 현재 평균 LTV 수준이 낮아서 뭐랄까, 집주인들이 예전처럼 막 급하게 집을 던질 압력이 적다는 거죠. 과거 금융위기 때랑은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래서 급격한 폭락보다는 점진적인 가격 조정, 이게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긴 합니다. 이 상반된 예측들을 보면 당신도 아니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야 하고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게요.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,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 정책 방향, 이게 정말 중요해지겠네요. 그렇습니다. YTN이나 조세금융신문 분석처럼 역대 정부들 보면 그 패턴이 있잖아요. 시장 상황 따라서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규제하고 좀 가라앉으면 부양책 쓰고 네, 이걸 반복해왔죠. 어떤 이념의 정부가 들어서든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긴 어렵다는 거겠죠. 네, 자료들 보면 대체로 보수 정부는 규제 완화, 민간 공급 위주, 또 진보 정부는 규제 강화, 공공공급, 보유세 강화 이런 경향이 언급되는데요. 다만 어느 쪽이든 너무 극단적으로 정책을 막 바꾸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피로감만 높아진다 이런 지적도 같이 있더라고요. 균형이 중요하겠죠, 역시. 네, 특히 앞으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있잖아요. 재건축 이익 일부 걷어가는 거. 그거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, 그리고 공급 방식, 공공주도로 할 거냐, 민간주도로 할 거냐.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 거다. 이렇게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그럼 당신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지 그런 내용도 자료에 있었죠. 예를 들어 가격이 좀 내릴 때는 급매물이나 경매, 미분양 이런 걸 좀 싸게 잡는 전략 이게 가능할 수 있고 특히 공급 부담 적은 서울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. 네. 근데 동시에 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경고 이것도 있었어요. 그 YTN 보도 보니까 실제 살 생각은 없는데 공부 목적으로 막 몰려다니는 임장 크루 때문에 중개업소나 집주인들이 피곤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런 경우도 있군요. 네. 또 중개사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집주인 사칭해서 계약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이런 위험도 커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. 이 점도 짚어주고 있고요.
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통해 본 부동산 시장.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안개 속이네요. 전문가 전망도 다 다르고 정책 방향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럴 때일수록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하락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겠지만 임장 크루 논란이나 직거래 사기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나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. 정보를 좀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자료들에서 분석한 역대 정부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이렇게 쭉 복기해 볼 때요. 앞으로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여러 변수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숨겨진 요인, 그건 과연 뭘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